안녕하세요. 영상의 기온이 어딘가 사라지고 지금 영하 5.9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황성공원 전년 맨발길에 얼음이 잔뜩 얼어 있습니다. 올라가 볼까요? 어릴 때 스케이터, 수갯도라고 했죠. 스케이터, 발통 달린 스케이터 타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고무 얼음 이렇게 출렁출렁거리면서 울렁울렁거리면서 호수에서 타던 얼음 들매가 떠오르네요. 낙엽과 함께 살짝 덮인 얼음, 급하게 얼어서 이제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물기가 속이 텅텅 비어 있네요. 갑자기 얼었다는 당정인 것 같은데요. 아주 시원합니다. 이 날카로운 얼음에는 발이 아직까지 단련이 되지 않으신 분들이나 단련이 되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겨울철 얼싱은 안전이 최고입니다. 안전 제일 기억하시고 안전하게 자기 체질과 또 자기 몸의 상태에 맞추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년 맨발길에 이제 조명 경관이 아주 예쁘게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예, 고즈넉하게 일반 산책로, 소나무 밑으로 이렇게 야자 매트가 깔린 곳입니다. 일반 산책로에도 야자 매트가 깔린 옆으로 경관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서 산책하기에 너무 안전합니다. 사람은 안전에 대한 욕구가 채워져야 다음 단계로 진입을 하거든요. 자, 다시 황토길로 가보겠습니다. 환하죠. 이 조명이 환하게 야간에도 소나무의 풍경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람이 그렇게 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옷을 따뜻하게 입었거든요. 제가 입은 옷을 한번 볼까요? 따뜻하게 곰돌이처럼 감쌌습니다. 자, 풍경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쭉 돌면 이쪽에는 몽돌길입니다. 낙엽에 쌓여 있어서 아주 운치가 있습니다. 아까 거기는 또 물을 뿌린 곳이라서 이렇게 물이 고여서 얼음이 얼어 있었던 것이고요. 다른 산책로에는 따로 물을 뿌리는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건조한 상태로 이렇게 있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시면은 참 좋습니다. 그 중에서 자신과의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인드가 좀 바뀌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아일랜드나 추운 나라에는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찬물로 샤워한답니다. 그리고 아기들을 재울 때 흔들 의자나 유모차에 태워서 야외에서 낮잠을 재운답니다. 그리고 발은 따뜻하게 또 머리도 따뜻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털모자를 쓰고, 왜냐하면 뇌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
뇌경색이나 또 뇌출혈이 또 우려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야외에 나오실 때는 머리를 보호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목도 보호하시고요. 급격하게 수축과 이완하는 것은 좋지가 않거든요. 혈관도. 여기는 땅이 제법 폭실폭실합니다. 맨발 걷기는 겨울이 제맛이라고 봅니다. 저도 사계절을 겨울을 2번을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겨울 의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계절을 또 나름대로 또 재미가 있고 또 매력이 있지만 겨울에 눈길을 걷고 또 얼음길을 걷고 살얼음이 낀 물반 또 얼음반 눈반인 그것을 걸었을 때 그 느낌, 그리고 터질 듯한 그 추위와 또 발에 통증이 있고 난 후에 또 집에 갔을 때 밤에 발이 따뜻해지는 그 느낌, 극한 통증 뒤에 온화한 온기가 느껴지는 그 발,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 고생을 한 사람은 한 톨의 밥알의 가치를 알고 돈 10원짜리의 가치를 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편하게 해주면 아이고 고맙다, 우리 주인 고맙네, 불편할 때도 내가 이 몸으로 우리 주인을 튼튼하게 바치고 건강하게 유지를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몸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뛰고 있으면 걷고 싶고, 걷고 있으면 서고 싶고,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습니다. 자고 있으면 더 자고 싶은 것이 이 육체거든요. 그래서 육체와 타협해버리면 점점 더 약해집니다. 그래서 근력을, 운동을 팽창시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근육이 한계치에 이렇게 다다르게 되면 근육이 찢어진답니다. 그래서 찢어지고 다시 상처가 봉합되고 하는 동안에 근육이 커지고 강해진다는 것이죠. 꼭 그렇게만 아니더라도 우리 몸을 또 오히려 좋지 않은 상황, 또 추위에 노출을 이렇게 시키면 감기에 걸리는 확률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저도 한 1년 반, 2년 가까이 냉수로 샤워를 했습니다. 물론 온수로 샤워를 하지만 마무리 한 1분, 30초에서 1분 정도는 여름이든 겨울이든 100% 냉수로 샤워를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개운하고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겨울에 찬물로 샤워를 하면 굉장히 샤워장에 들어가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아이고, 찬물에 또 샤워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법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근데 한 번, 2번 하다 보니까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고 나면 개운한 거예요. 몸이 탁 늘어져 있던 것이 탁 긴장이 되고 또 탄력이 있어진다고 할까요? 실제 몸이 탄력이 있어진다기보다는 몸이 바짝 긴장을 하면서 샤워장을 나서는 순간에 그 개운하고 산뜻한 그 기분 있잖아요. 그 느낌이 좋아서 지금도 마무리는 꼭 완전 냉수로 샤워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맨발로 추운 겨울에
걸어도 감기에 걸리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냉기에 노출을 시키고 적당하게 또 열악한 환경에 노출시키는 것이 실제로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습을 실전처럼 하는 선수들은 실전에 가서 실수하지를 않거든요. 연습을 실전처럼 했기 때문에 그대로 원하는 만큼의 실력의 성과를 내는데, 연습을 실전처럼 안 하면 실제 경기에 가서 약한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도 극한의 상황은 아니지만 이 맨발 걷기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조금 무리가 가도록 찬 기운에 발도 한번 내보고 걸어 보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 몸 상태가 어느 정도구나, 그것도 체크할 수 있고요. 알고 안 하는 것과 몰라서 안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계를 사용하는데, 가전제품을 사용하는데 알고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몰라서 안 하는 경우는 차이가 크거든요. 알고도 안 하는 경우는 언젠가는 그 기능이 필요할 때 그 기능을 쓸 수가 있지만, 몰라서 안 하는 경우는 한계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도 탄력이 있잖아요. 조금만 부담이 오면 아이고 나는 부담이 못 넘어가, 안 돼,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 분들은,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과잉보호를 했던지, 부담을 앞서서 부모님이 다 해결해 주던지, 어려움이 있으면 부모님이 아이 입장에서 다 처리를 해 줬기 때문에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진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 언저리를 벗어나면 사회에서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를 지금 많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님들은 요구사항을 7, 8가지는 아이에게 들어주지만 한두 가지는 거절해도 보고 또 안 된다고도 해보고, 그래서 사회에 나가기 전에 가정이라는 작은 사회에서 거절도 당해보고 또 무시도 약간 당해보고 또 사랑도 또 경험해보고 배려도 경험해보고, 내가 간절히 원해도 안 될 수도 있구나, 안 되는 것도 있구나,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타협하는 것도 배우고 또 설득하는 것도 배우고 또 양보하는 것도 배우고. 물론 저도 그렇게 아이들에게 잘 하지는 못했지만, 부모님들은 작은 가정의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그 작은 사회 구성원인 가족이 이제 지혜롭게 사회에 나가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자세를 또 심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또 여기에 왔죠. 또 얼음 위로 한번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 시원합니다. 이제 발바닥이 어느 정도 추위에 노출돼서 약간은 무감각하게 되었습니다. 뭐 당뇨발이나 초기 당뇨는 또 운동하는데 큰 무리가 없겠지만, 당뇨병이 심하시거나 또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분들은 겨울철에 무작정 맨발 걷기 절대 금합니다. 그래서 미리 실내 지압 발판에서 충분히 지압을 하시고, 또 따뜻할 때 오후 2시쯤에 햇살이 비칠 때 또 양말을 신으시고, 양말 신어도 발바닥 아치는 쿠션 역할을 하거든요. 스프링 효과, 펌핑 효과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압 효과도 됩니다. 그리고 맨발 스틱, 등산 지팡이를 요즘 얼싱 스틱으로 또 만든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또 쉽게 코일로 일반 스틱에 구리 코일이나 구리 테이프를 감아서 또 얼싱 스틱으로 만드는 방법도 조금만 개선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만드셔서 처음에 발이 충분히 적응이 되신 후에 발바닥 근육도, 그리고 발바닥 관절, 발목 관절, 이것이 어느 정도 단련이 되신 후에 도전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양말 신고 또 걷기도 하시다가 이제 햇살이 좋은 날, 또 발이 어느 정도 단련이 되었다 싶을 때 살짝 하시고 또 진행하셔도 됩니다. 절대로 사람마다 다 개인 건강 차가 있습니다. 체질 차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섣부르게 맨발로 이 추운 날씨에, 지금 영하 5.9도였는데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거든요. 저는 겨울을 쉬지 않고 지난 겨울에도 계속 했기 때문에 이런 추위에 이미 발이 적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충분히 영하의 날씨에 노출했지만 동상이 걸리지 않았고, 또 그동안 1년 동안도 꾸준히, 그 2년 동안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이 발이 적응이 되어서 제 건강이나 제 체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거지, 처음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은 또 발도 약하고 피부도 약하기 때문에 딱딱한 환경에 이렇게 접촉하게 되면 상처가 생기고 또 근골격에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수칙을 지키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헌 신발 있잖아요. 털 신발 이런 걸 갖고 다니시다가 한 바퀴 정도 돌고 또 발에 묻은 흙을 털고 또 신발을 신고 조금 가시다가 또 벗을만 하면 벗으시고 이렇게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헌 양말을 신으시고 또 걸으시다가 또 양말 벗고 걸으시고, 자기만의 맨발 걷기 라이프 스타일을 찾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맨발 걷기를 멈추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 황성공원에 지금 이 시간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면 영하의 날씨가 되면 이때는 용기가 다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맨발로 절실하거나 맨발 걷기 효과를 경험하신 분들은 또 이때도 나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 낮에 따뜻할 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렇게 늦은 시간에 추운 날씨에는 꼭 안 하셔도 되니까, 저같이 이제 시간이 없어서 또 바쁜 일정 때문에 시간이 없는 경우에 이렇게 저녁에 하지, 저도 가능하면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맨발 걷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맨발 걷기의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는 스트레스 해소가 탁월합니다. 머리에 딱 집중되어 있던 온 신경이 발바닥의 오감이 땅과 접촉하면서 또 스트레스가 분산이 됩니다.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 걸어가는 동안에 낙엽을 보고 나무를 보고 숲을 보고 하늘을 보고 또 자연의 소리를 듣는 동안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안정화되고 자율신경이 안정화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파가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안정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압 효과가 탁월합니다. 우리 인체는
발에는 반사구가 무수히 존재합니다. 반사구는 리모컨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리모컨을 띠띠 누르면 그 해당되는 채널로 화면이 바뀌는 것처럼 발에는 연결된, 장기와 연결된 반사점이 있습니다. 반응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체중을 실어서 걷는 동안에 우리 몸의 각 장기와 연결된 부분이 자극을 받으면서 우리 몸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바닥에는 아치가 있습니다. 족궁이라고 하죠. 그것이 수축과 이완, 스프링 효과를 하면서 피를, 혈액을 펌핑하게 됩니다. 머리에서 또 머리 끝에서 심장을 거쳐서 내려온 피가 발바닥에서 펌핑을 해주면서 다시 중력을 거슬러서 또 힘있게 심장으로 다시 정맥혈이 돌아가도록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혈류 속도와 질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발바닥 아치 효과가 바로 그것이고요. 그러면서 또 얼싱 효과를 빼놓을 수가 없죠. 접지 효과라고 하는데요. 대지와 접촉을 하면서 대지는 음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전자파나 음식이나 여러가지 것들로 쌓인 활성산소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음전하와 접지하는 동안에 땅의 음전하가 우리 몸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활성산소와 만나서 중화가 되어서 이 활성산소는 각종 몸의 염증을 유발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어느 정도 있을 때는 우리 몸에 치료하고 이런 역할을 하지만 현대인들은 그것이 과다합니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짝을 이룬 산소인데 우리 몸의 각 부분에 들러붙어서 각종 염증을 일으키고 또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을 일으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다한 활성산소가 중화가 되면서 우리 몸의 항산화, 노화를 방지하고 또 그리고 항염증, 염증을 또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얼싱의 또 가장 효과 중에 혈액 희석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음전하가 우리 몸으로 흘러 들어와서 음전하가 적혈구에 다닥다닥 붙습니다. 그래서 같은 것끼리는 밀어내는 힘이 있잖아요. 그것이 표면전하라고 하는데 그거는 반발하는 힘입니다.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아니라 밀어내는 힘. 그래서 적혈구에 음전하가 다닥다닥 붙어서 같은 음전하니까 막대자석이 같은 것끼리는 반발하는 밀어내는 힘이 있는 것처럼 적혈구끼리 뚝뚝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포도알이 떨어지듯이. 그래서 혈액이 묽어집니다. 끈적끈적한 혈액이 묽어지면서 혈액이 왕성하게 모세혈관을 또 통과하고 흘러서 우리 몸에 활력을 주고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것이죠. 결국은 피가 돌아서 산소를 공급하고 영양분을 몸 구석구석에 공급하고 몸을 염증을 치료하고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스트레스 완화 효과, 그리고 발바닥 지압 효과, 그리고 발바닥 아치 펌핑 효과, 그리고 얼싱 효과, 항산화 항염증 효과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또 몸이 아직까지 또 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하신 분들이나 그리고 당뇨병 등 또 혈액순환에 장애가 있는 분들, 그리고 처음에 말걷기 입문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발 운동을 하시고 또 집에서
또 발 마사지 봉이나 이런 것들로 충분히 마사지 하시고, 또 그리고 발목 돌리기나 또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신 후에 조금씩 도전해 보시고, 따뜻한 날 도전하시고, 추운 날은 양말을 신고, 두꺼운 양말을 신고, 또 얼싱 지팡이나 이런 것들도 또 보조용으로 사용하셔서 이렇게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멈추지 마시고 얼싱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보시면 아주 산뜻한 방법들이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 몸에 활성산소는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도 배출하고, 또 몸의 면역력도 올리고, 마음의 탄력도 올려가시는 겨울, 또 성탄과 해피 뉴 이어를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성공원 천년 맨발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